부모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고아 출신이 감히 우리 회사를 넘봐? 면접관들의 비웃음 섞인 질문에 청년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크리스마스에 병원 앞에 버려진 아이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한철수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999년 크리스마스,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아이를 유산했다던 그 비극의 날. 잠깐, 자네 혹시 그 병원 이름이 어딘가? 청년의 입에서 병원 이름이 나오는 순간 회장님은 오열하며 책상을 엎어버렸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란 흑수저 고아가 사실은 이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으니까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상봉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우뚝선 한성그룹 본사 건물 49층. 대한민국 최대 건설그룹을 이끄는 한철수 회장의 집무실에는 오늘도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회색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은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풍겼습니다. 한철수가 비서실장 김 부장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김 부장,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좀 와봐. 오늘 면접 본다는 애들 명단, 그거 다시 한번 줘보게. 김 부장이 서류를 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안 그래도 챙겨놨습니다. 총 10명이나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알짜배기 10명만 딱 추렸습니다. 하나같이 아주 물건들입니다요. 어디 이름이나 한번 읊어봐. 매년 이맘때면 진행되는 공개 채용이었지만 올해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철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독 높고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이 차례대로 이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 어디 보자. 1번 김민준, 2번 이영호, 박서연, 최윤정, 그리고 정태민, 강소영, 임동혁, 송미래. 평범한 이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철수는 서류를 바라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번째 이름에서 김 부장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한지훈입니다. 한지훈. 그 이름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한철수의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렸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이름.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찻잔이 책상 위로 떨어져 우르르 소리를 냈습니다. 뜨거운 차가 서류 위로 쏟아졌지만 한철수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 부장이 급히 휴지를 가져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손 대신 거 아니에요? 한철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오면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난 괜찮다. 그냥 방금 자니가 뭐라 그랬어? 그 지원자 이름이 한지훈이라 했나? 한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요. 한지훈이라고 적혀 있네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에다가 토익도 만점이고 상도 여러 개 탄 아주 똑 소리나는 친구입니다. 나이도 딱 25이고요. 25세. 한철수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25년 전 아들 지훈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의 그 참혹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시 26살이던 아들은 회사 일로 늦은 밤 귀가하던 중 대형 트럭과 충돌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임신 6개월이었는데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조산을 했습니다. 의사는 아이도 살리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철수에게는 아들과 손자를 동시에 잃은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한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부장, 다른 놈들 다 제쳐두고 그 친구부터 들여보내. 당장. 김 부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니 회장님, 그래도 정해진 순서가 있는데 갑자기. 내 말 안 들려? 내가 직접 들어가서 면접을 보겠단 말이야. 김 부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한철수 회장은 신입사원 면접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회장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바로 대령하겠습니다. 30분 후 면접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키 175cm 정도의 단정한 체격에 정갈한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을 본 순간 한철수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지훈이 깊은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그룹의 뼈를 묻고 싶은 지원자 한지훈입니다. 똑바른 어깨와 예의 바른 행동, 그리고 맑은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얼굴 생김새는 다르지만 한철수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지훈이 인사할 때 보여준 단정한 자세가 25년 전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한철수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지훈이라. 이름 한번 참 좋구만. 그래, 거기 편하게 앉게.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철수는 지훈의 이력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999년생, 25세. 만약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올해 51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나이였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철수는 평소와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소개를 해보겠나?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 자란 고아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할머니께서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고아. 한철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청년도 자신처럼 가족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성함은 박영이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산부인과에서 간병인 일을 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고 언젠가 너를 진짜로 아껴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요. 산부인과 간병인. 박영희. 한철수의 머릿속에서 2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며느리가 조산했던 그 병원에서 일했던 간병인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한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만에 들어본 아들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이 청년의 진솔한 이야기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훈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철수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계속해라.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1999년 12월에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생후 며칠 안 된 아기였을 때 병원 앞에서 울고 있었대요. 그때 할머니가 저를 데려오셨다고. 1999년 12월. 한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가 조산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정확히 언제인가? 한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우시느라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시지만 크리스마스?
12월 24일, 바로 며느리가 조산했던 그날이었습니다. 한철수가 간신히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혹시 내 몸에 특별한 흉터나 점이 있나? 지훈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흉터는 없지만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하나 있어요. 할머니 말로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한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25년 전 아들 지훈의 목 뒤쪽에도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한씨 집안 남자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성그룹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건설업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던 작은 빌라도 누군가의 손으로 지어진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철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면접관들과 지우는 당황스러워했지만 회장의 오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25년 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한철수. 그 모습을 지켜본 지훈의 마음도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왜 이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우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슬픔이 진짜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한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면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한철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49층에서 바라본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한철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한지훈, 그 친구를 합격시켜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배정부서는 어떻게? 한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서실로 보내라. 인턴으로 시작하되 내가 직접 지도하겠다. 김 부장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신입사원을 비서실 인턴으로 바로 발탁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거니와 회장이 직접 지도하겠다는 것은 더욱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지원자가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한철수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마음에 든다. 한철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죽은 아들과 같은 이름을 가진 청년에게 느끼는 이 묘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날 밤 한철수는 25년간 봉인해 두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들이 즐겨 차던 시계와 대학 졸업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 지훈의 모습을 보며 회장은 오늘 만난 청년 지훈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아,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네가 보내준 선물일까? 한철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찾아온 이 묘한 운명이 혹시 아들이 보내준 위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청년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45층에 위치한 한민준의 사무실. 전무직함을 달고 있는 45세의 그는 어제 저녁 비서로부터 들은 소식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민준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신입사원 면접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우시면서 면접을 중단하셨다고 합니다. 그 지원자 이름이 뭐라고 했지? 비서가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더 놀라운 게 뭔가 회장님께서 그 지원자를 비서실 인턴으로 발탁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직접 지도하신다고. 한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이 죽은 후 25년간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로서 후계자 수업을 받아온 그였기에 아버지의 이런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지도라니. 아버지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한민주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형 지훈이 죽고 난 후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아버지는 그를 후계자로 확정 발표하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민준의 아내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재벌가 출신인 그녀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읽는데 능했습니다. 서연이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시아버님이 어제 면접 본 신입사원을 특별 대우하신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어. 서연이가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한지훈이라던데. 혹시 그 이름이 형 이름과 같다고? 나도 생각해봤어. 하지만 단순한 우연일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이 겹치지 않아? 이름도 같고 나이도 25세라니. 한민주는 아내의 말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신입사원이 특별한 존재라면 자신의 후계자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여보, 그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서 접근해보자. 같은 시각 한성그룹 비서실에서는 지훈이 첫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지훈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한지훈 씨 축하합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지훈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특별한 대우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하지만 회장님 뜻이시니까요. 지훈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면접에서 회장이 갑자기 운 이유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특별한 대우까지 받게 되다니.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어제 면접에서 회장님이 갑자기. 김 부장이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회장님이 워낙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거든요. 오히려 한지훈 씨의 진솔한 이야기에 감동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훈은 한성그룹 비서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업무는 회장의 일정 관리와 각종 보고서 정리였습니다. 지훈은 성실함과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한편 한철수 회장은 지훈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는 모습, 야근을 할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 동료들과 예의 바르게 지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대견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첫 출근 일주일 후 한철수 회장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잠깐 내 사무실로 와보겠나? 지훈이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앉아라. 차 한잔하자. 한철수 회장이 직접 차를 따라주자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신입사원에게 이런 대접을 해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떤가?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잘해주셔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했지? 네. 할머니만 계십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지훈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세요. 저를 주우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었다고? 한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생후 며칠 안 된 아기였을 때 한성병원 앞에서 울고 있었대요. 그때 할머니가 저를 데려오셨다고. 한성병원. 한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전 며느리가 조산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가? 1999년 12월이라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우시느라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시지만 크리스마스 즈음이었다고. 한철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999년 12월. 바로 아들 지훈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가 조산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박영이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산부인과에서 간병인 일을 하셨어요. 산부인과 간병인. 박영희. 한철수의 머릿속에서 25년 전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때 의사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가 아이를 살려서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은 아닐까? 한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외롭겠구나. 지우는 이상했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워낙 사랑을 많이 주셔서요. 좋은 할머니를 두었구나. 앞으로 회사에서 무슨 일이든 편하게 말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지훈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특별한 대우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철수의 마음은 더욱 뭉클해졌습니다. 이 청년의 당당함과 자존심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마치 25년 전 아들 지훈이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한민주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지인을 통해 지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준이 지인에게 물었습니다. 한지훈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나? 무슨 일인가? 우리 회사 신입사원인데 아버지가 너무 특별 대우를 하셔서 궁금해서 말이야. 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며칠 시간을 줘. 그날 밤 서연이는 25년 전 함께 출산했던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영미야, 나야. 혹시 25년 전 우리가 아이 낳던 한성병원 기억나지? 전화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너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갑자기? 그때 간병인들 중에 박영이라는 분 기억나? 박영애? 잠깐. 아, 그분. 기억나. 정말 친절하셨는데. 그런데 왜?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나? 글쎄, 잘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서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간 지우는 박영희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회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세요. 박영희가 젓가락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관심? 차까지 직접 따라주시고, 가족 이야기도 물어보시고, 마치 정말 손자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박영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25년간 숨겨온 비밀이 점점 드러날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지훈아, 혹시 회장님이 내 출생에 대해 물어본 적 있니? 네, 몇 번 물어보셨어요. 할머니 이름도 물어보시고. 왜요? 박영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하지만 박영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민주는
아내와 함께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상해. 시아버님이 그 사람을 보는 눈빛이 마치 정말 가족을 보는 것 같았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 25년 전 그 일과 너무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있어. 한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야겠다고. 만약 정말로 한지훈이 자신이 의심하는 그 존재라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민주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빌딩 3층에 위치한 이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 같았지만 각종 신원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설탐정이 한민준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건이죠? 한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지훈이라는 25세 남성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가족관계, 출생 배경, 모든 것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중점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있나요? 한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25년 전 한성병원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박영이라는 간병인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을 주시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어요. 탐정이 수첩에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3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한민준이 탐정 사무소를 나서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민준아, 내일 저녁에 집에서 식사하자. 내 어머니와 연희도 함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지훈도 함께 초대할 생각이다. 한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 식사에 외부인을 초대하는 것은 아버지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좋은 청년이니까 가족들도 만나보라고 하는 거다. 전화를 끊고 난 후 한민주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신입사원을 가족이라는 단어와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한철수 회장은 지훈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임원 전용 레스토랑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철수가 지훈에게 반찬을 정성스럽게 떠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 할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나? 할머니요? 지훈이 젓가락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거든요. 25년 전에 한성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셨다고 했지? 네, 맞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어요. 한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들은 적 있나? 지훈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특별한 일이요? 할머니가 저를 만나신 것 말고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한철수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정말 작은 아기였대요. 울음소리도 약했고.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꼭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너였구나. 한철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한철수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25년 전의 그 일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민준 가족과 함께하는 집안 식사가 열렸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저택의 넓은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철수가 지훈을 소개했습니다. 이 친구가 한지훈이다. 지훈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그룹 신입사원 한지훈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민준이 지훈과 악수를 나누며 그의 손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놀랐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에는 한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손톱 모양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민준입니다. 서연이도 지훈에게 인사하며 그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25년 전 잠깐 봤던 갓난아기의 모습과 겹쳐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입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한철수는 지훈을 마치 친손자를 대하듯 각별히 챙겼습니다. 반찬을 직접 떠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훈아, 어렸을 때는 어땠니? 할머니가 많이 고생하셨겠다. 지훈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치는 집이었습니다. 한민준과 서연이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한철수의 지훈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사 도중 지훈이 물을 마시다가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치우려던 지훈이 왼손을 베었습니다. 한철수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지훈아,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작은 상처예요. 한철수가 지훈의 손에서 나는 피를 닦아주는 모습을 보며 한민주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혈액이 떨어진 휴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O형 혈액의 특징적인 색깔이었습니다. 한씨 집안 사람들의 공통된 혈액형이었습니다. 한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응급처치 도구를 가져올게요. 아니다. 내가 직접 해주겠다. 그 순간 한민주는 결정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름, 나이, 출생 시기, 혈액형, 손톱 모양까지 모든 것이 25년 전 죽었다고 믿어왔던 조카와 일치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훈이 돌아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왜? 그 친구 정말 단순한 신입사원인가요? 한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도 이미 모든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아직 가족들에게 털어놓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혹시 25년 전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요? 25년 전 일? 제가 조산했을 때 의사가 아이는 못 살린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혹시 한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지만 그의 반응 자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민준이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DNA 검사를 해보면 안 될까요? DNA 검사? 너희들이 지금 뭘 하자는 거냐? 만약 정말로 그 친구가 한철수가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아버지,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저희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다. 한철수가 쏘아보듯 말하자 거실의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한민주는 아내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분명해. 아버님이 뭔가 숨기고 계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애를 보는 아버지 눈빛이 마치 정말 손자를 보는 것 같았어. 내일 당장 탐정한테 연락해서 조사를 더 빨리 진행하라고 해야겠어. 한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도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25년 전 일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지. 한편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박영희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상해요.
회장님 가족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특별한 것 같았어요. 박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특별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특히 회장님은 제 상처까지 직접 치료해 주시고 박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전의 비밀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네가 정말 그 집안 사람이라면 어떻겠니?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그냥 하는 말이야. 하지만 박영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박영희가 문을 열어보니 한철수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희 할머니. 박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박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철수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선 한철수는 검소한 환경을 둘러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친손자가 이런 곳에서 25년간 살아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곳을? 지훈이를 보러 왔습니다. 한철수가 소파에 앉으며 박영희를 바라봤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 25년 전 한성병원에서 일하셨죠? 박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시나요? 박영희가 한철수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지훈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과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박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훈아, 이제 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상자를 열자 작은 금팔찌가 나왔습니다. 한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25년 전 지훈이와 함께 있던 것입니다. 박영희가 팔찌를 한철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한철수가 팔찌 안쪽을 확인하자 작은 글씨로 한지훈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25년 전에 며느리에게 선물로 줬던. 지훈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 이름이 왜 여기에? 박영희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네. 25년 전 너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너의 어머니가 충격으로 조산을 했어. 한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들은 아기가 죽었다고 발표했지만 내가 마지막에 미세한 숨소리를 들었어.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몰래 응급처치를 해서 살려낸 거야. 하지만 가족들이 이미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비밀로 하기로 했지. 한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훈이를 키우신 건가요? 네. 이 아이가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지훈이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한철수가 지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너는 내 손자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25년 전 내 아버지 지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어머니가 조산을 했다. 모두 네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지만
박영희 할머니가 너를 살려내셨다. 박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25년 동안 숨겨둬서.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지훈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한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5년 만에 들어본 진짜 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늦었다. 정말 늦었어. 한철수가 지훈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25년간 그리워했던 혈육과의 재회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도 된다, 지훈아. 넌 내 유일한 손자야. 박영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마침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민주는 사설탐정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민준 씨,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당장 사무소로 오세요. 탐정 사무소에 도착한 한민준 앞에 놓인 것은 25년 전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25년 전 12월 24일 한성병원 산부인과 기록입니다. 퇴직한 의료진과의 인터뷰 결과입니다. 한민준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시 서연희 씨가 조산으로 입원했을 때 담당 의사가 아기를 사산으로 오진했지만 박영희 간병인이 미세한 호흡을 발견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한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기가 실제로는 네,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영희 씨가 의료진과 상의해서 가족의 충격을 고려해 비밀리에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지훈이 정말로 25년 전 조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민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한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민준아, 지금 어디 있느냐?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당장 회사로 와라. 중요한 발표가 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한민주는 급히 회사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무슨 발표인지 짐작이 가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49층 회장실에 도착하자 한철수 회장은 지훈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훈의 옆에는 박영희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네, 아버지. 그런데 이분은 박영희 할머니시다. 지훈이의 할머니. 한민주는 박영희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25년 전 조카를 살린 그 간병인이었습니다. 민준아, 앉아라. 너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다. 한철수 회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사실은 지훈이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다. 지훈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내 손자다. 비록 어젯밤에 들었던 말이지만 다시 들으니 실감이 났습니다. 한민주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25년 전 내 아버지 지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어머니가 조산을 했다. 모두 네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지만 박영희 할머니가 너를 살려내셨다. 박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회장님. 25년 동안 비밀로 해서. 아닙니다, 할머니.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제 손자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한철수가 박영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철수 회장은 지훈과 박영희 할머니를 자신의 저택으로 모셔왔습니다. 25년 만에 진정한 가족 상봉이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할아버지, 정말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이제 현실이지.
한철수가 지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너의 아버지가 차던 시계야. 이제 네가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지훈이 시계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박영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되었구나. 25년의 공백이 마침내 메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달 후 한성그룹 본사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한철수 회장은 매일 아침 8시부터 지훈에게 경영의 모든 것을 직접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서 한철수가 지훈에게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나? 안전. 아닌가요? 맞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야. 우리가 집을 짓는 이유도,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도 모두 사람을 위한 거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새기며 들었습니다. 지훈아. 한철수가 손자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25년간 잃어버린 그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 넌 내 유일한 손자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한철수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 아버지도 너와 같은 나이에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 그때 너의 아버지가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네가 하고 있구나.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을 연결하는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지난 2달간 지훈은 각 부서를 순환하며 현장 실습을 받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복을 입고 직접 작업에 참여했고, 설계팀에서는 도면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영업팀에서는 고객과의 소통 방법을 익혔습니다.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 한 명이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더운 날씨에. 지훈이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부회장이 아니라 그냥 지훈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배우러 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모두가 선생님이에요. 저는 학생이고요. 지훈의 겸손한 태도에 현장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재벌 2세나 3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 작업 반장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정말 다르네. 진짜 서민적이야. 그러게. 우리랑 똑같이 도시락도 먹고. 앞으로 회사가 좋아질 것 같은데? 3개월 후 한철수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지훈을 한성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지명한다고 발표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훈의 짧은 기간 동안의 성과를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와 민준 삼촌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한성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한철수가 지훈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정말 네가 한성그룹의 미래다. 할아버지,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천천히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은 언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러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후계자 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삼촌의 가르침을 받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성그룹의 미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한 건설, 환경을 생각하는 건설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건물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한철수는 손자의 성장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모든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성그룹 저택에서는 특별한 가족 만찬이 열렸습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직접 지훈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불고기,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한철수가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네가 이렇게 성장한 걸 보니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도. 지훈은 박영희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25년간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그리고 진짜 가족을 찾아준 할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박영희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으니 이 할미는 더 바랄 게 없어. 한철수도 박영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 25년간 내 손자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평생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장님도 많이 드세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괜찮습니다.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박영희가 지훈에게 반찬을 더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많이 먹어라. 요즘 너무 바빠서 살이 빠진 것 같구나.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럼 매일 해줄게. 우리 지훈이 건강해야지. 그날 밤 한철수는 지훈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에는 역대 한성그룹 회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넌 이 가문의 일원이다.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해. 네, 할아버지. 한철수가 지훈에게 아버지의 시계를 정식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이 시계는 너의 아버지가 차던 것이야. 이제 네가 한씨 집안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뜻이지. 지훈이 시계를 받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도 저를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당연하지. 내 아버지도 너를 자랑스러워 할 거야. 한철수가 지훈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내가 25년 동안 기다려온 선물이야. 한 달 후 업계 최고 건설사 회장들이 모인 VIP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VIP룸에서 열린 모임이었습니다. 한철수는 지훈을 당당하게 소개했습니다. 제 손자 한지훈입니다. 앞으로 한성그룹을 이끌어갈 인재죠. 다른 회장들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오, 훌륭하십니다. 젊고 똑똑해 보이네요. 한 회장님이 복이 많으십니다. 손자까지 이렇게 훌륭하니 앞으로 업계가 더 젊어지겠네요. 지훈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각자와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재벌가 모임이었지만 타고난 예의와 똑똑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회장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할아버지와 삼촌께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더 자주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현장을 직접 보시는군요. 좋은 자세입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철수가 물었습니다. 지훈아, 어땠나? 신기했어요.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니. 앞으로는 네가 그런 자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준비가 되었나? 네, 할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철수가 지훈의 이름을 부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잘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한철수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하자. 가족. 모든 사람이 함께 외쳤습니다. 박영희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이 지나서야 진짜 가족이 완성됐구나.
한철수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회사뿐만 아니야. 네. 진정한 가족의 의미, 사람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한 유산이지. 할아버지, 넌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벌가의 손자가 된 것보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철수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손자 지훈이 있고 그를 길러준 박영희 할머니가 있고 앞으로 이어갈 가업이 있고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아로 자라며 늘 외로웠던 마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모두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어렵고 큰 책임이 기다리고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철수가 마지막으로 지훈의 이름을 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정말 고맙다. 이것이야말로 두 사람에게 찾아온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이루어진 진정한 가족의 재회와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지훈이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지 2주가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 한철수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지훈과 함께 저택 정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지훈이 운동복을 입고 나타나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시간이 많아야 하는데요. 요즘 두 사람에게는 함께하는 아침 운동이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을 아침의 시원한 공기가 상쾌했고 정원에는 국화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한철수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 오전에 이사회가 있고 오후에는 신규 프로젝트 발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참석하시죠? 그래야지. 지훈이와 함께. 그때 갑자기 한철수의 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한철수가 정원의 벤치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지면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훈이 급히 달려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한철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119, 119를 불러.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급히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한성그룹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주소는. 그리고 박영희 할머니와 회사 직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한철수를 들것에 옮기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한철수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훈과 박영희 할머니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으실 거라고요. 지훈은 구급차 안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막 찾은 가족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야. 꼭 괜찮으실 거야.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한철수를 응급처치실로 옮겼습니다. 지훈은 밖에서 기다리며 불안해했습니다.
30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지훈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손자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지금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있어요. 상태가 위중하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지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은 잘 될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기도해 주세요. 지훈은 수술실 밖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지훈을 위로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야. 꼭 이겨내실 거야. 한성그룹 본사에 한철수 회장의 응급 상황 소식이 전해지자 임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특히 한민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민준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무님, 회장님 상태가 어떤지 병원에서 연락 왔나요? 아직 수술 중이라고 하네. 한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이 상황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벌써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 회장님이 위독하다는 소문. 그리고 한지훈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이어받을 거라는 얘기도. 한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지훈은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회사를 이끌 수 있을까?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야겠어. 지금? 응. 회사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해. 한민준은 급히 이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후 2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한민준이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현재 회장님이 위독한 상황에서 우리는 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 이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지훈 후계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사가 동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경험 있는 경영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민준 전무가 임시적으로 회사를 이끄시는 게 어떨까요? 이사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민준은 속으로 만족했지만 겉으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야 언제든 회사를 위해서라면. 하지만 회장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회장님이 의식불명 상태라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급히 달려온 듯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지훈 씨, 회장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이사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누군가가 임시로 경영을 해야 하는데.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곁에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은 민준 삼촌께서 부탁드립니다. 지훈의 말에 한민준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임시 경영권을 넘겨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괜찮겠나? 네, 할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과 박영희 할머니 그리고 늦게 온 한민준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담당이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박영희가 지훈을 위로했습니다. 지훈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
만약에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그런 말하지 마. 할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야. 한편 복도 끝에서는 한민준과 서연이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기회에 확실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뜻이야? 만약 시아버님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한지훈이 모든 걸 상속받게 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어. 한민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직계 후손인 지훈이 모든 상속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직 여보, 현실을 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한민주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임시 경영권을 가지는 것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 주세요. 새벽 3시경 한철수가 잠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지훈아. 지훈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괜찮다. 할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몇 분 후 다시 잠들었습니다. 의사는 좋은 징조라고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한민준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애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지훈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를 지키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한철수 회장이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할아버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병원 의자에서 잠을 청하며 오직 할아버지의 회복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박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좀 쉬어라. 네가 쓰러지면 어떡하니? 괜찮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는. 지훈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지훈이가 여기 있어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훈이 급히 달려가자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의가 응급처치를 한 후 지훈을 불렀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훈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막 찾은 할아버지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저 아직 할아버지께 해드릴 일이 너무 많아요. 박영희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께 이야기해드려라. 들으실 거야. 지훈은 중환자실로 들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에요. 깨어나세요.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안 돼요. 그 순간 한철수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지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지훈이 더욱 간절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많이 사랑해요. 2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있고 싶어요. 제발 깨어나세요. 새벽 3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철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지훈은 기쁨에 겨워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물. 지훈이 급히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한철수는 천천히 물을 마시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괜찮다. 할아버지,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 두고 가실까봐. 바보야. 할아버지가 어디 가겠나? 지훈이 두고. 그 순간 의료진이 달려왔고 곧 할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철수가 의식을 회복한 지 사흘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 삼촌이 잘 관리하고 계셔요. 한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지우는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한민준이 보인 행동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위험하실 때 삼촌은 회사 일에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았어요. 한철수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5년간 후계자로 준비해온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손자에게 모든 것을 내주어야 하는 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민준이를 너무 원망하지는 마라. 그 아이도 나름대로 힘들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한철수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민준아. 회사 일로 보고 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민준은 지훈을 힐끔 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 위기 동안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입니다. 한철수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뭐냐? 지훈이의 후계자 지명을 보류한다고?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에서 이사들이 우려를 표한 겁니다. 한지훈 씨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 곁에 있는 사이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철수가 화를 내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민준아, 너도 이 결정에 동의했나? 한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그만. 지훈이 급히 말렸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지훈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사이 이런 일이. 지훈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한철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민준아, 네가 실망스럽다. 아버지, 25년간 너를 후계자로 키웠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가족보다 회사를 선택하는구나. 한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긴 가족 간의 갈등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지훈아, 뒤에서 한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한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저도 이해해요, 삼촌. 갑자기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아버지가 위험하실 때 나는 회사 일만 생각했어. 한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네가 미웠어. 25년간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가져가는 것 같아서.
삼촌.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네가 보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 너는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구나.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삼촌도 할아버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 하지만 나는 그 사랑을 잘못 표현했어. 한민준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도와줄게. 네가 진짜 한성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말요? 응. 너는 내 조카야. 그리고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손자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애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민주는 임원들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어제 의결된 사항을 철회하겠습니다. 한 임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전무님, 그게 무슨... 한지우는 우리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를 보좌하겠습니다. 임원들은 놀랐지만 한민준의 확고한 의지 앞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한철수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철수가 한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지훈이를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제가 지훈이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훈도 한민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삼촌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지훈과 한민준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철수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건배하자. 가족. 모든 사람이 함께 외쳤습니다. 박영희의 눈에서도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의 공백, 갑작스러운 위기,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까지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후 한씨 집안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6개월 후 한철수 회장이 완전히 회복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49층 회장실에서 열린 특별 이사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철수가 임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지훈을 한성그룹 부회장으로 승진시킨다고 발표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임원들의 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훈은 깊은 인사를 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와 민준 삼촌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한성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한철수가 지훈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정말 네가 한성그룹의 미래다. 할아버지,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천천히 준비하겠습니다. 불과 1년 전 신입사원이었던 지훈이 이제는 당당한 기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민준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한다, 부회장님.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삼촌, 아직 어색해요. 그냥 지훈이라고 불러주세요. 안 된다. 이제 회사에서는 예의를 지켜야지.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경쟁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민준 삼촌, 정말 감사해요. 삼촌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뭘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1년 후 지훈은 할아버지와 삼촌의 지도 아래 회사를 현대적으로 변화시키고 직원들에게도 인정받는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신입사원 면접에서 지훈은 자신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지원자를 발견했습니다. 지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이모 댁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우는 그 지원자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 그리고 기회를 잡으려는 절실함까지. 합격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세요. 지원자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받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선순환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4년 후 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29세가 된 지훈이 정식 회장으로 취임하고 한민주는 부회장이 되어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단상에서 연설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철수와 박영희 할머니는 VIP석에서 뿌듯하게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5년 전 이 회사의 면접장에서 저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때 저는 고아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5년 전 그날이 얼마나 기적 같은 날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한성그룹은 가족 같은 기업,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서연이도 지훈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멋있더라. 오늘 연설 고마워요, 연희 이모.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아. 한민준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자로 여겼던 지훈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조카가 되었어. 그날 밤 지훈은 박영희 할머니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지 않았다면. 박영희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할미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 외로운 할미에게 가족을 만들어준 고마운 아이지. 할머니는 제게 첫 번째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두 번째 가족을. 이제 내게는 정말 많은 가족이 생겼구나. 박영희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후 한철수 회장은 85세의 나이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전 마지막 말은 지훈의 이름을 부르며 지훈아, 사랑한다였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퍼한 사람은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했어요. 저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하지만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준 사랑과 가르침이 가슴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39세가 된 지훈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한철민. 할아버지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온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아들을 안고 한철수 회장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에게도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90세의 박영희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증손자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커졌구나. 네, 할머니.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했습니다. 지훈과 그의 아내, 아들, 한민준 가족, 그리고 박영희 할머니까지 세대에 걸친 대가족이었습니다. 한민준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가족이 모이니 정말 좋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지훈은 할아버지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한철수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의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묘소 앞에서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것이 할아버지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할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다시 한번 할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순간 마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지훈아. 정말 잘했어. 25년 전 버려진 아기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세대를 이어가는 사랑의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손자인 줄 모르고 면접을 보던 재벌회장이 25년 전 죽은 아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오열했던 그 감동적인 만남. 그 순간부터 시작된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생의 이야기. 한철수 회장이 지훈의 이름을 부르며 보여준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25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완성된 진정한 가족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아들 철민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신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사랑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25년 전 한순간의 기적이 만들어낸 운명적인 재회. 손자인 줄 모르고 면접을 보던 재벌회장이 죽은 아들의 이름을 듣고 오열했던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아로 자란 청년 지훈에게는 진짜 가족이 생겼고 25년간 상처로 살아온 할아버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갈등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진정한 가족애를 완성해낸 이들의 이야기는 혈연을 넘어선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박영희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한민준의 성숙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한철수 회장과 지훈 사이의 깊은 사랑.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완성된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